경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닷새 동안 25명이나 잇따라 발생해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최근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나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8명이 나왔는데 이는 지역에서 확산세가 가장 컸던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5, 16일 사흘 연속 4명이 나오더니 토요일인 17일에는 8명, 일요일에도 5명이 확진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 외에 타 지역 접촉자가 14명, 경주 확진자 접촉 9명, 감염 경로 불명이 1명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전파는 없었는데 좁은 택시에서 장시간 대화로 인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예방접종도 완성하지 않았고 우리가 느슨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과 외동 지역 외국인 근로자 감염도 서울과 울산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타 지역 가족과의 만남을 하셨거나 수도권을 방문하셨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급적 외출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고 인근 도시와 경제 교류가 많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조이는 방법 외에 왕도는 없습니다. 네, 경주는 관광도시이고 또 인근 포항과 울산 산업단지가 있어서 근로자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습니다. 좀 느슨해진 생활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맞춤형 핀셋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아이 돌보미를 비롯해 유흥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1,178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해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됐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징계건을 상정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이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역 광역 지방 단체장들이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철호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이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과 전문가와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이후에 공직자들의 땅 투기 조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빠져 있고 공무원은 못지않게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의원은 자신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셀프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가 공직자 땅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와 시군 개발부서 공무원, 경북개발공사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대상은 공직자 1,062명과 가족 3,076명, 조사를 거부한 공무원 6명, 가족 59명은 경찰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직자 또 직계 좀비서 4천여 명을 4월 말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하지만 범위가 특정 공직자로 한정됐고 투기 대상지도 경북 7개 개발지구에 불과해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뿐 아니라 선출직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지만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지자체 감사관실이나 경찰에 의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부동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고 경기, 전북, 충북, 제주도 의회도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는 황병직 의원이 처음으로 15년 의원 재직 기간에 부동산과 통장 거래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과 경찰에 셀프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아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말끔히 씻어내고 선출직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깨끗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은 수사를 더 확대해 현재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30명 이상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SOC 예산을 건의받는 국토교통예산협의회 자리에서 경북 5개 건설 사업에 국비 1조 1,557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조기 건설이 필요한 이천 문경 중부 내륙철도, 내후년 개통 예정인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상반기 중 고시될 2차 고속도로 건설, 4차 국가철도망, 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인 서대구 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 JC 의성 확장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고려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버스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30% 줄어 수입 역시 80억 원 감소해 적자가 심각하지만 시민 경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금 인상 금액과 시기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는 좌석 버스 요금제가 폐지되고 일반 버스와 동일한 단일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의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 5천여만 원을 경주대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 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쾌청한 하늘과 함께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대형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포근함보다는 따뜻함이 조금 더 어울렸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4.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평년보다 5도가량 크게 높았습니다. 팬 현상이 동쪽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13도로 오늘보다는 덜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늘처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건조함은 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동쪽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따라서 낮 최고 기온이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최소 잔여량 주사기와 예비 접종 대상자 지정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예방접종센터 개소 첫날인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810명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고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계획된 3,400명분의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한 병당 투여량이 5명분인 화이자 백신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최소 잔여량 주사기로 최대 7명까지 늘리고 당초 예약자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한 예비 접종 대상자를 센터로 즉시 불러 접종해 아직까지 한 건의 백신 폐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예비 접종자마저 신속히 접종하지 못할 경우 접종센터 자원봉사자 등에게 접종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태풍과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실시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단체 가입 기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포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송도 사거리 주변에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이 수중 펌프와 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늘 이번 달 들어서 세 번째로 고로 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오늘 아침 6시 30분부터 내일 새벽 2시 30분까지 20시간 동안 정기 수리를 위해 3고로 브리더를 개방합니다.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시에는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포스코와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일정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토양과 잔류 농약 분석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토양 분석은 20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14일 이내 결과가 통지되며 비용은 토양을 비롯한 로컬 푸드,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무료며 일반 농업인은 50% 감면됩니다. 경주시는 정밀 토양 분석으로 농업인의 적정 비료 사용을 지도하고 잔류 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이 적발됐습니다.